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입문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번 수업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가 유튜브처럼 좀 쉽고 재밌는 강의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쉽고 그리고 또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전달하고 싶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강의 주제는 소프트웨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말 많은 곳에서 소프트웨어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와 함께 따라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학습 목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요.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우리 주변 일상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발견할 수가 있다. 입니다. 자, 이 학습 목표를 위해서 이번 3강의 주제는 3강 소프트웨어 세계. 첫 번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번째,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세 번째, 우리 주변의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보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수업들이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정확한 뜻은 모르시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쉽게 하드웨어는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것. 그럼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만질 수 없는, 무형은 형태가 없다는 뜻이죠. 무형의 어떠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컴퓨터 쪽에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컴퓨터 그 자체를 의미하죠. 컴퓨터와 또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터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중앙처리 장치 CPU, 그리고 메모리, 저장 장치,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있었고 메인보드 또는 전원, 케이스,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 그리고 모니터 등등 정말 많은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것,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부르고요. 소프트웨어는 볼 수 없는, 지금 여기 설명에는 제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무형의 명령어 집합이라고 해두었는데, 자, 뒤에 명령어 집합이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한글이라든지 그림에 나와 있는 지메일 또는 파워포인터, 뭐 카카오톡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로 모여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명령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또는 중앙처리 장치라든지 이러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형, 형태가 없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고는 계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많이들 사용하시는 구글 크롬이라든가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지메일, 게임을 많이 하시는 학생들은 디스코드 같은 것들도 많이 쓰실 거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터라든지 정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랑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말하는 거라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요즘은 이제 다들 휴대폰도 가지고 계시고 컴퓨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는 그 알고 계세요. 이번 3강의 주제가 소프트웨어의 세계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좀 더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터 기본 요소로서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었죠. CPU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드웨어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냉장고 그리고 요거는 전자레인지죠.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밑에는 가습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의 버튼 누르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동차. 요즘은 최근 나오는 자동차들은 그 안에 모니터도 있고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장착된다든지 여러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고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하드웨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체격이 좋고 뭐 키가 크고 이제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한, 힘이 센 그런 선수들 보고 또 이제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러한 냉장고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들을 보면 조금 이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는 앞에 휴대폰처럼 화면이 붙어 있죠. 화면이 붙어 있고 심지어 여기 버튼을 보면은 유튜브 버튼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모니터가 붙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다. 그 말은 이 냉장고 안에 이미 우리가 앞서 봤던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냉장고들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거는 냉장고 안에 있는 제품들을 신선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그 냉장고 소프트웨어의 목적이겠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보면 우리가 그냥 기계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은 시간이 조절된다든지 또는 내가 어떠한 특정 요리를 하고 싶을 때 그 요리에 맞는 버튼이 따로 있다든지 그런 기능들도 있죠. 가습기도 정말 간단한 가습기도 있고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인공지능 뭐 가습이라고 해서 현재 그 주변의 습도량을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가습을 하는 그런 가습기도 있죠. 자,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 있지만 여기 하드웨어들의 공통점은 다 소프트웨어를 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서로 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하드웨어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하드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요게 뭐죠? 우리가 그 학생분들은 아직까지 그 신용카드를 쓸 일은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금색깔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색깔 부분을 IC 칩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Integrated Circuit Chip, 한글로는 집적 회로. 집적이라는 거는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 칩, 집적 회로라고 부르고 이러한 칩이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터 그 기본 요소 얘기할 때 CPU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 그것과 유사합니다.
이 IC 칩은 정말 작고 납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작은 컴퓨터처럼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산 다음 카드로 결제를 할 때 그 카드를 그 기계에다 꽂게 되죠. 그러면은 기계에 꽂으면 그때 이 IC 칩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들고 다닐 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 기계에 꽂기 시작하면은 그때 전기가 흐르면서 그제서야 이 칩이 컴퓨터처럼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럼 컴퓨터처럼 동작을 하면, 자, 내가 이 카드를 사용해서 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라는 거를 이제 카드사에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꽂게 되면은 이 카드 안에서 자동적으로 암호를 만들게 됩니다. 순서는 제가 이제 카드를 꽂은 기계, 단말기가 아무 숫자, 우리가 랜덤 값이라고 하죠. 랜덤 값.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난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무 숫자나 이 카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칩은 그 단말기로부터 받은 숫자와 그리고 이 칩 안에 자신의 고유 비밀키가 있어요. 이 칩 안에는 이 카드의 정보와 비밀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말기로부터 받은 값, 나만의 비밀값 요것들을 조합을 해서 암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다시 단말기에 던져주면 이 단말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카드사에 이 암호를 전달을 합니다. 이제 카드사는 이 카드를 발급했으니까 이 카드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암호를 보고, 아, 이 카드는 그 우리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구나. 제대로 된 암호를 만들어서 보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아, 어떤 가게에서 이 카드를 통해서 얼마치의 물건을 사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는 정상이다. 결제가 승인되었다라고 그 단말기로 다시 이제 요청 승인을 받아주죠. 그럼 단말기는 카드사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카드사는 아까 받았던 그 정보를 누가 얼마를 썼다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두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그 칩도 우리가 컴퓨터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하드웨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자주 사용하면서도 인지를 못했던 그런 하드웨어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입니다. 자, 운영체제라는 거를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가 그냥 컴퓨터를 켜면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겠죠. 애플의 맥북을 쓰는 학생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를 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를 처음에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윈도우즈 같은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휴대폰,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니까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학생들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학생들은 iO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체제는 영어로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면 OS라고 부릅니다. 앞 글자만 따서 OS라고 부르고. 자, 그럼 운영체제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사용자가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운영체제도 일종의 소프트웨어다.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지만, 자, 그림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이에 딱 존재하면서 사이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은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그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CPU에 계산도 시켜야 되고요.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불러오든지 저장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러한 하드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도와주는 게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 자신이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대신에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불러와 주세요. 이 부분 저장해 주세요. 이거 계산해 주세요. 라고 운영체제한테 던져주면 운영체제가 직접 이제 하드웨어를 찾아가서 그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에 부탁을 해서 하드웨어를 쉽게 사용하는 역할도 있고, 또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을 뭐 하나만 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켤 때도 있을 거예요. 자, 한쪽에는 유튜브를 켜놓고 친구랑 PC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옆에는 또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켜놓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켜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운영체제들은 어떤 소프트웨어에 먼저 실행이 되느냐 하는 그런 순서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그 동작을 이제 과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운영체제의 역할을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해보자면은 연주를 하는 연주 악단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프트웨어를 악보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를 지휘자, 그리고 하드웨어를 우리 연주를 하시는 분들, 연주자들 악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체제는 제가 그 실행한 소프트웨어에 맞게 하드웨어를 제어를 할 거예요. 하드웨어는 운영체제가 제어하는 거에 따라서 하드웨어 기계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악보로 보자고 했었죠. 자, 우리가 그 악보도 여러 가지 악보가 있을 거예요. 그 악보에 따라서 음악이 다 다르고, 우리는 어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은 그 음악의 악보에 맞게 연주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악보를 지휘자한테 전달을 한다고 볼게요. 자, 우리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하나의 음악만 연주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하나의 프로그램만, 한 종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게 아닌 것처럼 악보에 따라서 그 악단도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휘자는 악보를 보고 그 악보에 맞게 그 연주자들을 지휘를 할 거예요. 바이올린, 드럼, 피아노, 여러 연주자들을 악보에 맞게 지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악단은,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지휘를 보고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휘자가 없이 악보를 연주한다고 할 때 악단들은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지휘자가 없이도 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 악보를 보고 자기 파트를 연주하겠지만, 정말 뛰어난 연주자들이 아닌 이상 그 박자가 안 맞는다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악단이, 그 연주자분들이 자기 것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주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걸 연주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 거 듣고 있다가 딱 맞춰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단히 이제 연주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휘자분이 중간에서 딱 지휘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들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운영체제의 관리만 딱 받으면은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운영체제가 없는 하드웨어들도 있어요. 사실 뭐 어찌 보면은 운영체제가 없는 하드웨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여기 제가 간단한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자, 전동 칫솔 같은 것. 요거, 아까 우리가 다양한 하드웨어 얘기할 때 냉장고도 있었고, 전자레인지도 있었고, 가습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어, 그런 것들 제가 공통점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이제 운영체제가 없는 하드웨어들은 말 그대로 그냥 전원 장치와 기계 정도만 소프트웨어가 있긴 합니다. 정말 낮은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따로 이제 명칭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운영체제가 없는 하드웨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동작만 하게 될 거예요. 운영체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메일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과제도 할 수 있고, 뭐 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운영체제가 다 프로그램을 도와주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운영체제가 없는 하드웨어들은 운영체제가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자기들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 한 가지만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전동 칫솔은 말 그대로 전원을 켜면은 칫솔이 흔들리는 전동이 생기는 이것만 할 거고, 요건 우리가 센서 등이죠. 밑에 사람이 지나가면은 센서가 그거를 확인하고 불을 켰다가 끄는 딱 그 정도만 하게 될 겁니다. 전기 포트는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이제 물이 끓었다고 생각을 하고 전원이 꺼지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가 없는 하드웨어들은 정말 이제 단순한 목표에 그 기능만 동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막 대학생 20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컴퓨터와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종이지도 이런 것들을 보고 다녔었거든요. 종이지도를 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은행을 가더라도 은행에 갈 때는 항상 종이 통장 뭐 그런 걸 들고 다닌다든지 했었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디지털 세계로,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정보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부모님이나 주변에 계신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종이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예전에는 정말 차 타고 운전할 때 옆에서 지도를 보면서 아빠한테 아빠 여기서 오른쪽 저기서 왼쪽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딱 자동으로 나오고 심지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죠. 자, 그리고 쇼핑은 뭐 여전히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집에서 그냥 휴대폰만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간소화, 정보화 등.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마 주민등록증을 만드셨겠네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셨을 텐데 요즘은 주민등록증 만드는 것도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만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그냥 찾아만 가면 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재발급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서비스가 예전에는 번호표를 뽑고 줄도 오래 서서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많이 간소화되고 편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형태들, 사실상 이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하드웨어 있는 소프트웨어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 1강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차량 계획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번호판을 찍고 그 인식한 다음에 그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출입 기록을 자동으로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그 번호판을 눈으로 보고 종이에다가 어떤 차가 몇 시에 들어왔다, 어떤 차가 몇 시에 나갔다, 그 다 기록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소프트웨어로 물론 하드웨어도 있죠.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로 처리되게 되었죠. 이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사실 신호등 같은 것들은 저게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신호등은 정말 단순한 그냥 타이머 정도긴 합니다. 그냥 이제 시간에 맞춰서 색깔 정도는 바뀌는 수준이긴 한데 요즘은 점점 이것도 이제 스마트하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앞에 차가 없는데 차가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신호등이 그걸 감지를 하고 차가 없을 때에는 녹색불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요즘은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기. 아까 우리가 그 신용카드에서 이것도 하드웨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것도 소프트웨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충전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단순한 그냥 이제 하드웨어, 기계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도 최근에 나오는 충전기들은 이 안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휴대폰을 우리가 충전을 한다고 하면 이제 휴대폰이 20%일 때 충전하는 거와 50%일 충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충전이 많이 돼서 90%일 때 충전하는 거, 이때 서로 휴대폰 상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충전량이 높을 때에는 충전을 살짝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적을 때에는 충전을 많이 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90%쯤 찼으면은 적게 하면서 그 스마트폰들의 배터리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오래 갈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런 충전기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3강에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드웨어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3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이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는 물리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떠한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 부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일련의 명령어 집합,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 이런 일련의 명령어 집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역할,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리고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 속의 소프트웨어들,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어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이미 그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컴퓨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속에서 소프트웨어들이 일상 속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소에 길을 다니시다가도 저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겠네. 그런 추측이나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3강 소프트웨어의 세계를 마치고요. 또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